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 이럴 때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건 바로 범죄인데요.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혹은 마약 사건까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언제든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강력 범죄들. 우리 일상 곳곳에서 호시탐탐 타깃을 찾으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힌다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범죄의 그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하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진실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에 마약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마약 사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마약.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요. 게다가 다양한 루트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물론 폐부지나 가정집 등 사회 곳곳에서 직접 재배 및 유통을 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마약과 관련된 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큰 범죄 단체들이 주로 마약을 밀수하고 또 제조하고 판매를 했다면 요새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마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약 판매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도치 않게 마약 사범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직장인 A씨. 점점 무르익는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Hello. 한국말 잘해요. 오, 한국말 잘해요? 오, 한잔해요. 예. 쌀 좋아해요. 아, 술 기운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금세 친밀한 사이가 됐죠. 요거 마시면 친구 되는 거 아이가? 친구. 아, 친구. 아, 이때 A씨에게 무언가 건네는 외국인. 그것은 다름 아닌 젤리였는데요. Delicious. Very, very, very delicious. 땡큐, 땡큐. delicious. 맛이 신기한데? 달콤한 것을 먹으면 술이 좀 깰 거란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외국인이 건넨 젤리를 먹었던 A씨. 그런데 네? 제가 마약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외국인들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알약 형태의 마약을 주면서 이거 술 깨는 약이다.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가 본인이 심각한 마약 사범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쿠키나 젤리, 비타민 등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마약.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마약 관련 사건의 경우 고의든 아니든 투약 자체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투약하거나 소지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 실형의 가능성도 높았던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된 사건입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마약 사건. 가장 대표적인 마약인 대마의 경우 유통은 3년 이상의 징역, 흡입 및 섭취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력 범죄입니다. 한편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피의자가 되는 건 비단 마약 사건만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 갑작스러운 형사사건 피의자로 소환돼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는 한 의뢰인. 제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성추행 사건이요? 사건의 발단은 역시 술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예. 가지 마요. 그럼 같이 가요.
아, 어딜 같이 가요? 괜찮아. 같이 가. 아우,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나 혼자 갔다 올게요. 잠시 급한 볼일을 해결하기 위해 남자 화장실로 향한 의뢰인.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거울을 본 그 순간 아이,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요 지금? 내가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대 여성이 둘의 사이를 점점 더 좁혀오기 시작했다는데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마음에 드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마침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 거리를 좁혀오는 여성을 보며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 이해한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스킨십에 응하며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에게 온 한 통의 전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강제추행 피의자라고요? 성범죄 피의자가 된 건데요. 내용인즉슨 화장실에 이제 강제로 끌려가서 그 안에서 원치 않는, 그러니까 동의 없는 이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당황한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성분의 동의 없이 강제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억울하고 나에게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범죄이다 보니 주변에 말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사건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기에 진실을 위한 자료 확보가 필수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CCTV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CCTV 정보로 확인해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이동 동선을 꼼꼼히 살핍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받아서 현재 CCTV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그날의 진실을 밝힐 증거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이 영상인데요. 삭제되기 직전 겨우 확보할 수 있었던 건물 CCTV 영상에는 그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쪽 상황까지 찍혀 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CCTV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 술집 안에 있는 CCTV가 있어서 화장실을 들어갈 때 의뢰인이 먼저 들어간 후에 피해 여성이 바로 따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함께 이제 사이좋게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혐의를 벗는 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감있던 여성과의 술자리가 성범죄로 번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뢰인. 이 기분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올린 사람도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피해자는 여성이고 피의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성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례가 드물 뿐 이제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법을 피해 얼굴을 바꾸며 일상을 파고드는 강력범죄.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하고 좀 악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지나치게 좀 비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낙관하실 필요도 없이 조력을 좀 받아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이 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진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잘 알아둔다면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